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HB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이죠. 근데 HB 인베스트먼트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점,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과연 없을까인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평소 H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HB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적으로 HB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타트업들에게 대한 이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펀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HB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좀 필수적으로 작용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는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HB 인베스트먼트가 과연 어디에 투자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뉴스에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A를 투자했다,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B 투자했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한 번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이고, 사실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의 경우에는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는데, 그 이후로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M&A나 상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HB 인베스트먼트라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 제가 HB 인베스트먼트가 여태 투자했었던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러한 영상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좀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의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1월 25일에 상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최고점 기준으로 약 한 80%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저항대에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라인이 어디일까라고 해본다면 신저가 부근이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저가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또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이 다음 저항대 같은 경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HB 인베스트먼트가 상장한 이래 개인이 4만 6 여기 있죠.
47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10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380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사모펀드에서 240만 주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 사모펀드의 물량이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기관의 매도세가 사모펀드 말고도 뭐 금투라든지 투신이라든지 기타 금융, 은행, 이 매도세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HB 인베스트먼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기관의 매수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도 어느 정도 HB 인베스트먼트 관심을 가져주면서 매수가 좀 나와만 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HB 인베스트먼트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창구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키움증권 창구에서 140만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삼성증권 창구에서 64만 주, 토스증권 창구에서 39만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 창구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JP모건 서울 창구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4만 3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메릴린치죠. 메릴린치에서 9,900주, 약 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JP모건 서울 창구나 이 메릴린치,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키움증권 창구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도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께서 HB 인베스트먼트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